자동차 리콜 시장에서 소비자는 왜 호구가 되는지, 호구가 되지 않느냐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세타2 엔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아마도 금전적으로는 뭐 3조 4천억 원인가 4조 3천억, 아무튼 3, 4조 되는 돈이 세타2 엔진에 관련돼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소실 비용으로 나간 금액으로 산정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과연 현대기아 자동차가 세타2가 들어간 차들을 팔아서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엔진을 제대로 만들었더라면 그렇게 큰 돈 3, 4조가 넘는 그 비용이 서비스 비용이나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보상금으로 나갈 이유도 없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엔진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게 큰 비용이 나가게 하는지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세타2 엔진 최초 문제 발생을 보면 국내에서 엔진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죄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쌩깠습니다. 일부 뭐 그중에 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교체 진행이나 수리를 해준 게 있었지만, 언론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생겼던 그 당시라고 하면 언제냐면 2010년도 중반, 초중반이에요. 2013, 14, 15년 이때쯤에 국내에서 생긴 엔진 문제는 전부 다 쌩깠어요. 아예 그냥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때는 노사장이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아니었고, 노사장도 차를 잘 몰랐죠. 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 리콜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5년 9월 달에 47만 대의 차량이 리콜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크랭크 샤프트와 크랭크 축이죠. 크랭크 축에 커넥팅 로드가 달려있죠. 피스톤을 잡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베어링이 마찰, 엔진 소착, 주행 중 시동 꺼짐, 베어링 오일 공급 균형에 문제가 있고, 제조 과정, 커넥팅 로드 등등 기계 불량이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2016년 8월 달에 내부 고발자분이 등판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이라든가 미국에서 어떤 내용 등등해서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 내 기억으로는 언론에서 이걸 많이 다루질 않았어요. 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많이 안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부 고발자가 현대자동차의 엔진 결함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한 많은 것들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크게 이슈를 타지 못해요. 왜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그 당시에 침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인사케이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곧 노보스 인더스트리 라이브에 출연 예정에 잡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알겠죠. 다른 언론사랑 다르게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아주 꼼꼼하게 물어볼 참입니다. 2016년 10월달 세타2 엔진 미국 보상안 협의가 진행되고요. 파워트레인 보증기간이 신차,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구분 없이 10년 12만 마일, 약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지면 20만 키로의 보증기간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돼요. 여기 나오죠. 명장님과 노사장이 말하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신차뿐만이 아니라 중고시장에 넘어가서도 중고차를 산 오너들도 똑같이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박병혜 명장님이나 노사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신차 중고차를 가리지 말고 평생 무상 보증을 실시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미국 보상안 협의에서 신차 중고차를 가리지 않고 파워트레인을 보증 기간을 10년에 우리나라 주행거리로 20만 킬로 가까이로 해라. 그러다가 2016년 10월 달에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하니까 보상 없다라고 발표가 나와요. 보상 협의안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해 같은 월에 우리나라는 보상이 없다라고 발표가 나와요. 왜냐? Why? 미국 엔진은 생산 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저기 하고 했는데 국내 엔진 생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니네들은 그냥 닥쳐라.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회사의 입장에서 시각으로 보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개돼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016년 10월 달에 어떤 분이 그래요. 고화질로 보면 잘 보인다라고 합니다. 2016년 10월 달에 국내 세타2 엔진 보증기간 연장 발표가 나요. 되게 신기하죠. 2016년 10월 달에
보상 없다고 발표를 했어. 근데 그 달에 다시 보증기간 연장 발표가 나와요. 미국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이 엔진들이 이세타2 엔진이 문제가 진짜 많았거든요. 막 결함 신고 폭증하고 국토부 장관 뭐 막 해명하게 생겼고 막 국토부 등판하고 막 미국과 동일한 보증기간 요구하고 막 난리가 나갖고 22만 4,240대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하게 한다라고 제시 발표를 했어. 근데 이거 다 해줬냐? 그거는 알 수 없다. 일단은 발표는 해요.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하겠다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2016년 11월 달에 내부 고발자 해고. 너니 파이어! 그냥 해고 때린 거야. 2017년 4월 달에 현대 기아 리콜 계획서 제출 및 리콜 시행. 국내 리콜과 미국 리콜이 원인이 다르다는 추가 입장이 나와요. 내용이 황당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사나 구글을 세타2 엔진 리콜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이나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2017년 4월 달에 리콜 계획서 제출 및 리콜 시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 리콜하고 우리나라 리콜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이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같은 엔진에 같은 문제인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다르게 봐요. 현대자동차는. 되게 신기하죠? 그게 현대기아자동차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2017년 8월 달에 자, 미국에서 이렇게 세타2 엔진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리콜들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소비자들은 족같은 거야. 아니, 내 돈 주고 차 샀는데 리콜만 해주면 다냐고. 가다가 엔진 서갖고 볼일 못 봤지, 다시 돌아갔지, 서비스 받으러 갔지. 지금 명장님과 노사장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 소비자한테 보상해줘야 된다. 왜 명장님과 노사장이 소비자들한테 피해 보상비를 보상하라고 하느냐? 2017년 8월 달에 미국에서 현대, 기아, 세타2가 들어간 소렌토, 그랜저, 산타페 등등을 샀던 오너분들이 존나 빡친 거예요. 아니, 씨발 멀쩡한 엔진이, 아니 세상에 어떤 엔진이 돌다 말고 오일이 군용으로 오일이 잘 왔다 갔다 안 해서 엔진이 눌러붙고 막 불날라 그러고 소착되고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씨발 무슨 엔진이 장난감이냐? 자기들이 살면서 자동차 사면서 엔진이 이렇게 오일이 문제 썩는 건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빡쳐. 그래서 어떡하냐?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엔진 오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커넥팅 로드 베어링에서 열이 발생하고 분열과 마모 발생, 누유로 인한 화재 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2017년 8월 달에 미국에서 차주분들이 집단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리콜과는 별개로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로부터 소송이 쭉 진행되고 있었겠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소송이 18년도 소송 진행되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세타2 엔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서는 잠잠했지만 왜 언론에서 잠잠했는지는 참 저도 아이러니한데 언론에서는 그닥 많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알게 모르게 뭔가가 진행되면서 2019년 2월 달에 한국검찰청의 검찰분들이 제조사 현대차겠죠?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 이 압수수색 2019년 2월달 2018년 4월달에 모트라인의 윤땡땡이가 말했던 압수수색 같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미 제출은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이나 증거는 없다. 현대자동차도 그런 입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압수수색 같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모트라인의 윤석노 씨. 사람들이 뭐라고 하자 이미 제출은 압수수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판사가 틀렸다. 판사가 바빠서 판결을 틀리게 했다 라는 또 희대의 명언을 남겼죠. 합의 대상 차량이 현대차는 230만 대, 기아 자동차는 187만 대, 총 417만 대. 다 차주들이니까 400만 명이 넘는 차주들한테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인 KSDS를 확대 도입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차주들하고 얼마 정도 합의를 했나 대충 알아봤더니 뭐 금액이 편차가 있겠죠. 평균 20만 원은 넘었어요. 1인당 준 돈이. 그리고 소나타 그 당시에 연비 문제로 문제가 돼서 또 과징금 맞았을 때는 1인당 50만 원인가 80만 원씩을 현대가 물어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불편과 결함으로 손해나
피해를 본 소비자한테 단돈 10,000원도 준 적이 없죠. 하지만 미국에선 이렇게 수백만 명한테 수십만 원씩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참, 얘네 법정 공방도 웃기게 진행합니다. 내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따로 써놨는데 어떻게 되냐? 세타2 리콜 지연 첫 공판 개시가 2019년 12월 달에 있었고요. 세타2 엔진 결함 알고도 리콜을 고의 지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 및 전 현직 임직원의 첫 공판이 열렸고요. 2020년 6월 달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측에서 현대기아차는 2019년 12월 열린 공판에서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세타2 엔진 결함이 실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 여부도 의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을 또 모호하게 끌고 가고 있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차주들한테까지 합의금까지 줬으면서 보상금까지 줬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7월 작년이죠. 국내 세타2 엔진, GDI 엔진 평생 보증 절차가 발표가 됩니다.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 로드 베어링 손상이 발견된 차량은 쇼트 어셈블리를 평생 보증 제공한다. 하지만 엔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엔진을 바꾼다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 절차 발표가 있을 이 시점에 뭐가 터졌냐?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오일 감소가 터진 거죠. 작년 여름에 스마트 스트림 엔진 오일 감소가 터진 거예요. 자, 수년에 걸쳐서 수백만 대의 수조의 돈이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엔진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2.5 스마트 스트림이 2020년 7월 달에 세타2 엔진에 대한 평생 보증 절차가 발표되는 이 시점쯤에 이 몇 달 전부터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결함이 터져요. 얘하고는 살짝 다른데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죠. 더불어 미국에서 엔진 결함에 대해 시기적절하지 않은 리콜 및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NHTS에서 지적을 당하고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특정 기업에게 외부 감사를 둘 것을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웬 개망신이냐고요. 아니 얼마나 리콜을 똑바로 못하고 얼마나 엔진 결함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 지적질을 외국에 가서 당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은 뭐하고 있을까요? 아닥! 그러던 2020년 어느 날 전기차 코나 EV가 파이어 전소 불이야 홀라당 아뜨가 난리가 나죠. 코나 EV에서 불이 막 펄펄 나기 시작합니다. 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 불이 막 나요. 주행 중에 나는 불이 아닙니다. 충전이 끝나고 충전 중에 막 불이 나버립니다. 코나 EV에서. 해외에서 뉴스 나옵니다. 실내 지하 주차 못하게 합니다. 국내는 조용하죠. 국내에서는 어디다 주차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해외에서는 실내나 지하 주차장에 코나 EV를 주차하지 말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해요.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 화나서 이제 소송 등 대응을 합니다. 화재 원인을 차일피일 밀고 아니 야매하게 모호하게 안 알려줘요. 저는 아직도 코나 EV가 명확하게 뭐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내놓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나왔는데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제가 찾을 수 있는 검색 능력이 약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불이 났는지를 아직까지 저는 명확히 몰라요. 제조사에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었고 개발했고 팔았고 불난 차를 갖고 가서 연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021년 2월 달에 배터리 전량 교체 발표가 나요. 국토부에서 이제 나고 기사가 났죠. 액션 들어갔어요. 왜 여기서 액션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냐?
자, 언론에서도 명장님도 노사장도 막 물어뜯어서 이런 액션이, 나는 이걸 액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 왜 노사장은 이거를 배터리 전량 교체 발표를 액션이라 표현하냐면 2021년 4월 달부터 5월 달 지금 5월 10일 현 시점에 배터리 무상 교환 리콜 대상 문자를 받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불났지? 뉴스 났지? 언론 발표했지? 국토부에서 전체 리콜하라 그러고 막 언론에서 현대자동차랑 LG랑 뭐 7대 3이니 뭐니 뭐 1조가 넘게 들어가네 다 했죠. 누가 봐도 바꿔준다는 거잖아. LG전자에서 70% 감당하고 지네가 30% 감당해서 바꿔준다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행명령 떨어졌잖아. 리콜이라고. 당연히 바꿔주는 거죠. 그죠? 당연히 왜? 부담 퍼센트까지 다 나왔잖아. 배터리 교체해준다고 뉴스도 나왔고. 근데 문자를 받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면 국토부와 현대자동차 문서 어디에도 없는 BSA 절연 코팅 단서 조항이 어쩌고 저쩌고 해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차등 리콜을 적용해서 교환을 안 해준대요. 갔는데 교환을 못 받는 차주들이 많은가 봐요. 2021년 5월 7일자 언론에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차주들 멘붕 오고 있는데 2021년 어느 시점에 코나 EV 단종했어요. 그러면은 중고차가 폭락하지. 코나 EV 차주들은 차 어디다 팔아야 돼? 단종된 차를 누가 사냐고, 불나는 차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10,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 10,000명 안 되나? 몇 대 팔렸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이 차주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도와서 이 차주분들 우리가 구제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3,5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산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올테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19년 후반에 새로 나온 세타3 스마트 스트릿 2.5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명장님께서 오일 감소를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주고 있는데 윤석노가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타고 뭐 피스톤이 빵꾸가 어쩌고 저쩌고 뭐 지가 발견한 게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다 뻥이잖아요. 걔가 말한 거 중에 진짜가 있나요? 다 하루 지나면 다 뻥으로 다 박혀있는데 아직도 떠들고 있어요. 자, 볼게요. 오일 감소, 소음, 진동, RPM, 부조, 노킹음 등등 세타2 엔진 문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갖고 터졌어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아져야 되는데 이 세타2 엔진의 이런 문제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오일이 없어져요. 이게 진짜 어떻게 문제점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에 2020년 여름쯤에 박병일 명장님과 노사장은 엔진 설계 및 소재 결함에 대해서 제조사를 향해 원인 공지 및 평생 보증과 보상책 발표를 요청을 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확하게 엔진 결함, 왜? 박병일 명장님과 노사장은 이 세타2가 1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또 모호하게 갈까봐 이때부터 세게 나간 거예요. 딱 보니까 뻔하잖아. 엔진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만 바꾼 건데 터지는 문제점들이 비슷하니까 안 봐도 촉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명장님과 저 노사장은 엔진 설계 및 소재 결함에 대해서 제조사가 원인 공지를 확실하게 해줘라. 너네가 만들었고 너네가 이렇게 수년 동안 문제성이 있었으니까 너네가 알 거 아니냐. 니네가 이 엔진을 가지고 개량해서 만들었는데 니네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보상책, 미국에서 이렇게 차주들한테 합의를 해줬던 이 보상책을 박병희 명장님과 노사장이 유튜브나 또는 뭐 지면 이런 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한테 요청을 하기 시작하죠. 제조사는 아닥을 시전하면서 오일 게이지 페이스리프트 업데이트를 살다가 엔진 오일을 잴 수 있는 오일 게이지를 업데이트하는 회사를 저는 살면서 처음 봅니다. 박병희 명장님께서도 처음 봤다라고 합니다. 50년 동안 차를 정비하시고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분이 갖고 계신 기술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박병희 명장님께서도 오일 게이지 페이스리프트는 살다 내 반평생, 반 50년, 반 100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업그레이드다. 노사장,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살면서 제조회사에서 오일 게이지를 업데이트를 하는 걸 나는 처음 봤다 라고 하면서 명장님께서 허탈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제조사가 이런 업데이트를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건 답이 없어요. 왜? 엔진 자체가 결함이잖아요. 무엇 하나를 단정지어서 결함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설계에 미스가 있음을 제조사에서 투명하게 밝혀줘야죠. 사과하고요. 외국 기업들 수장들처럼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차주들한테 미국에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처럼 차주들한테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중고차가 됐던 새 차를 샀던 망라하고 평생 무상 보증에 대한, 그리고 고객 통지문이나 리콜 명령서에 명확하게 엔진 결함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주려고 하는 코나 EV 배터리처럼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안 해주면 뉴스에서만 리콜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가면 안 해주는데 뭐 장난해요? 뭐 사기꾼 집단입니까? 리콜 해준다고 안 해주면 뭐예요 이게? 차주들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뭐 1, 2만 원짜리 물건이에요? 쓰다 버리면 되나요? 이제 우리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당한 소비자의, 이건 지극히 정당한 권리예요. 욕심도 아니고요. 과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차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짓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수해야 될걸요?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현대자동차가 외국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정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갖고 있고 1년에 140만 대, 4천만 원짜리 140만 대면 얼마입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렇게 많은 차를 사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우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박병희 명장님께서 저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노 사장이 사실 딱조리라서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밤낮 공부해갖고 해봤던들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못된 걸 보면 못 참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암묵적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댓글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